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부동산 줍줍이 최선의 시기는 언젠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은 줍줍 그리고 똘똘이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을 두 줄로 요약하면은 첫 번째가 줍줍이 그리고 두 번째는 똘똘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주식과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도 주식도 언제 어느 가격으로 사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주식과 부동산을 타이밍의 예술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물건이라도 우리가 100원 할 때 사는 거랑 10만 원 할 때 사는 거는 전혀 다른 영역이 되겠죠. 그래서 이 타이밍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그리고 실행하는 이 기술이 바로 저는 예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값은 내가 얼마의 가격에 사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값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금 상황은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서울의 일부 지역 그리고 나머지 지역들 서울 그리고 수도권 지방들은 지금 매수가 실종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네. 가장 큰 이유는 대출 중단입니다. 금리 때문에 이렇게 막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아마추어들이 있는데 사실은 기준금리 0.5% 올려서 대출금리 그렇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대출을 중단함으로 인해서 대출에 대한 수요는 많고 대출은 작아질 수밖에 없죠. 공급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금리가 더 올라가는 부분이 있지 기준금리 2번 올려서 지금과 같은 뭐 대출금리 5% 6% 넘어갈 수가 없어요. 결론적으로 지금의 매수 심리라든가 매매가 안 된다. 매수 수요가 부족하다. 이 부분은 전적으로 대출 규제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금리 상승에 대한 부분은 저는 거의 1%도 해당되지 않는다. 은행이 단지 금리를 올렸을 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출 규제 때문에.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첫 번째 한번 봤었던 우리 줍줍이는 언제 해야 되죠? 예, 이전에 봤었죠. 네. 예술이, 타이밍의 예술이니까 주식과 부동산은 이 매수가 실종된 이 상태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구사해야 되는지 이것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집값 떨어진다고 강남은 다르다. 지금 그러는데 지금 이 전략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똘똘이라는 또 전략이 있습니다. 전략이라기보다는 우리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네. 첫 번째가 줍줍이입니다. 줍줍이. 이 줍줍이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줍줍이는 뭐, 분양 신청하고 남는 것, 그것을 뭐 줍줍이로 하기도 하고, 원래 줍줍이는, 역전세난이 발생했을 때 내가 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네, 전세를 안고 사는 거를 원래 줍줍이라 그래요. 그래서 줍줍이는 땅에 떨어진 거를 이제 공짜로 주워간다는 뜻이죠.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똘똘이가 되겠죠. 똘똘이. 이 부동산에서 이 두 가지는 핵심입니다. 핵심. 자, 똘똘이는 전략적인 부분입니다. 내가 돈을 들여서 부동산을 살 것인가 아니면 줍줍이처럼 역전세난이 발생했을 때 전세가가 더 높고 시세는 정세가보다 낮으니까 오히려 내가 돈을 받고 부동산을 매수할 때를 우리가 줍줍이라 그러죠. 반대는 아니지만 또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똘똘이가 있습니다. 똘똘이는 전략적인 부분입니다. 똘똘이는 이제 선택적인 부분이죠. 줍줍이는 전략적인 부분이고 똘똘이는 네, 선택적인 부분이다. 내가 똘똘이 한 채로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지금과 같이 이제 양극화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저성장이라든가 이제 선진국 시장으로 가면 갈수록 똘똘이에 대한 선호도는 원래부터 높아집니다. 이거는 선택의 문제고. 그 다음에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네, 줍줍이를 언제 하느냐. 여기서부터 똘똘이를 갈아타는 과정들이 계속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지금 뭐 똘똘이 한채는 계속 신고가 타고 가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똘똘이 한채로 인해서 저는 양극화가 이제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이제 남은 건 하나입니다. 부동산을 언제 매수하는 겁니다. 언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내가 얼마에 사느냐? 내가 대출을 끼고 사느냐? 아니면은 내가 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매수를 하느냐. 한 푼도 들이지 않고 매수하는 거를 우리가 줍줍이라고 그랬으니까 네, 이것도 우리가 전략적인 부분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부동산 매수 시기는 언제가 가장 좋습니까? 줍줍이는 과연 언제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첫 번째 키워드가 무엇이었습니까? 네, 줍줍이였죠.
똘똘이는 일단 제쳐두고, 똘똘이는 선택적인 부분인데 이 똘똘이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 그렇게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죠. 막 다주택자가 정리를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 똘똘이 한 채라고 말할 수 있는 집을 과연 갖고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큼 되겠느냐. 그렇다면 남은 것은 줍줍이다. 줍줍이는 언제 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 가장 큰 핵심적인 부분인데, 자, 이거는 다 알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 이거는 지나가는 똥개도 다 압니다. 줍줍이 타이밍이 언제죠? 부동산. 내가 돈 10원도 안 들이고 우리가 부동산을 살 수 있는 기간이 언제죠? 그래서 부동산은 뭐라고 했습니까? 의지의 게임이라고 하는 거죠. 의지. 내가 부동산을 살 수 있냐 못 사느냐, 이거는 의지입니다. 내가 연봉이 얼마큼 되고 대출이 되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자, 과거를 한번 돌이켜 볼게요. 우리가 줍줍이라고 하는 역전세난이 발생했을 때가 크게 대한민국에서 20년간 3번이 나타났습니다. 3번. 그 첫 번째가 크게 나타났던 때가 2004년도예요. 2004년도에 역전세난이 엄청 심했습니다. 우리가 2000년 넘어가면서 IMF를 급병하면서 집값이 올랐다가 한번 2004년도에 주춤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2배가 올랐거든요. 4년 동안. 네, 지금은 1년 동안 뭐 2배도 오르기도 하는 시기가 되는데, 그전에는 이 기간을 두고 4년 동안 기간을 두고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뭐 2002년도, 2001년도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타워팰리스도 평당 570만 원에 미분양이 됐습니다. 그 아파트가 평당 570만 원에 미분양이 됐던 타워팰리스가 나중에 2008년도에는 평당 4,500에도 5천만 원에도 서로 사겠다고 난리가 났는데, 그 중간에 나타났던 것이 2004년도에 역전세난이 발생했죠. 네, 역전세난. 그러니까 역전세난은 줍줍이 타이밍을 주는 가장 좋은 역할을 합니다. 전세가가 1억 했어, 내가. 내가 여러분들 전세가를 1억 했습니다. 1억. 그런데 이 아파트의 매매가는 1억 3천이에요. 1억이라고 하면은 1억 3천이었습니다. 매매가가 1억 3천. 그런데 이 아파트가 보니까 나중에 9천만 원으로 떨어진 겁니다. 전세가는 1억인데 매매가가 9천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이것을 바로 역전세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전세가가 하락합니다. 그래서 역전세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시세가 전세가보다 밑으로 내려가고 그 다음 단계가 전세가가 하락하는 현상이죠. 이것이 바로 역전세난입니다. 역전세난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 반드시 나타나는 게 무엇입니까? 줍줍이 타임이랍니다. 줍줍이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첫 번째가 줍줍이가 등장하죠. 줍줍이 타이밍.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아파트가 급등합니다. 시세 급등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는 똥개도 안다는 부동산 타이밍이 언제입니까? 줍줍이. 역전세난. 이거 공식입니다. 공식. 그래서 여러분들이 맞박에 잘 새기시고, 2004년도에 어마어마한 역전세난이 나타난 게 강남입니다. 이게 뭐 지금 강남에 4억 정도 했나요? 4, 5억 정도. 이게 5억 정도로 했겠네요. 5억이 조금 넘어갔나요? 하여튼 자, 어마어마하게 역전세난이 나면서 지금 줍줍이 타이밍이 왔다. 그 다음에 이 아파트들은 어마어마하게 급등을 했습니다. 압구정 현대 음마아파트 17억이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줍줍 타이밍이 나타나고 내가 돈 10원도 없이 살 수 있는 타이밍을 딱 한번 주고 나서는 시세는 반드시 급등한다. 그 다음에 크게 역전세난이 나타났던 시기가 2012년도입니다. 여러분들이 2012년도라고 하시면은 공포에 절던 시기였어요. 이때 강남 아파트 산다고 하면은 한강 다리 올라갈 준비를 하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역전세난이 워낙 심각해서 내가 전세 계약을 하고 나서 보면은 그 다음에 시세가는 내 전세가보다 밑으로 내려간다는 이 어마어마한 공포의 소문들이 막 돌던 시기였습니다. 아무도 이 시기에는 강남 아파트 살 수가 없었어요. 그때 2012년도에 대표적으로 압구정 현대 아파트가 8억 원밖에 안 했습니다. 근데 그 8억 원을 산다고 해도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한강다리에 올라갈 준비를 하라고. 강남 아파트 사면. 압구정 현대 8억에 살 때는 강남에 압구정 현대에 살 때는 한강다리 위에 올라가서 준비를 하라 했습니다. 그만큼 역전세난이 심각했어요. 그래서 준신축 아파트를 보시면은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것이 강남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방에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강남의 아파트에 이 줍줍이 타이밍을 보고 매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가에.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 시기가 압구정연대가 8억이죠. 8억. 네. 32평, 33평이 8억대였어요. 8억. 이때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줍줍이가 이제 타이밍이 온 거죠. 줍줍 타이밍. 예, 줍줍이가 오고 나면은 어떻게 온다고 했습니까? 이제 공짜로 살 수 있는 돈을 받고 부동산을 매수하는 시기가 지나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시세가 급등한다고 그랬죠. 반드시 급등. 반드시 급등합니다. 공시. 그래서 강남의 2012년도, 13년도는 저점을 찍고 급등을 이루어낸 그때 시기였다. 예, 시발점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2012년도 세입자 못 찾는 강남발 역전세난 마찬가지입니다. 뭐 대치동이고 어디 압구정이고 마찬가지고 뭐 서초 반포도 마찬가지고 다 역전세난으로 어마어마한 흉흉한 소문들이 돌던 시기였다. 아파트 사면은 망한다. 아파트 사면은 자살한다는 이 소문들이 막 퍼졌던 시기가 2012년도다. 그러나 준비된 사람들은 이때 돈 한 푼도 없이 강남 아파트를 줍줍이를 했다. 자, 그 다음 시기가 또 재밌습니다. 네. 그래서 20년간 총 3번이 왔어요. 2004년도 한 번, 2012년도에 한 번, 2016년도에 한 번이 떨어졌습니다. 줍줍이 타이밍이 역전세난. 2016년도에 그 다음에 4년 후에 또 역전세난이 벌어진 거예요. 이때도 뭐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뭐 사건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네. 엄청난 사회적으로 무리가 있어가지고, 네,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흉흉했습니다. 매매가는 일시적으로 전세가 밑으로 떨어지면서 엄청난 전역으로 다 퍼졌습니다. 역전세난이. 공포에 떨었던 시기죠. 그 다음에 이 시기가 오고 나면서 이제 줍줍이 타이밍이 온 겁니다. 또 줍줍이 타이밍이 온 거야. 이 줍줍이 타이밍이 오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시세 폭발한다고 그랬죠. 자, 시세가 이제 폭발했습니다. 그런데 현 정권이 들어오면서 2017년도에 무엇이 나왔습니까? 네. 파리 대책, 그 공포의 파리 대책이 났고, 2018년도에 무엇이 나왔습니까? 네. 9.13 대책. 네. 그런데 파리 대책과 9.13 대책, 부동산과의 전쟁을 한다는 파리 대책을 다 뚫고 올라갔습니다. 왜? 그 전에 역전세난이 왔거든. 그리고 줍줍이 타이밍이 왔거든. 공짜로 집을 살 수 있는. 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벌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동산을, 저는 뭐 5, 6천만 원으로 지금 2, 30억짜리 뭐 빌딩을 갖고 있는 사신 분도 있어요. 그 전에 싸게. 지금 30억짜리 빌딩을 소유한 분들, 그 사람들 원금이 6천만 원 이렇게 산 사람도 봤습니다. 이 시기는 줍줍이 타이밍에는 정말 돈 10원도 없는 시기였어요. 왜? 돈을 받고 아파트를 하는 시기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무엇입니까? 내가 집을 사겠다. 무주택자로 남느냐, 유주택자로 남느냐는 사실 내가 돈이 많고 아니면은 연봉이 얼마큼 되고 무슨 직업을 가지냐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의지의 문제입니다.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동산. 여러분들이 조금만 공부를 하게 되면은.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제 대출이 까다로워지고 이제 대출 규제가 되다 보니까 전세가 이제 사라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전세가 있어야지 줍줍이 타이밍을 알 수 있습니다. 전세가 만약 다 없어진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월세로 진행된다고 하면은 줍줍이 타이밍을 모른다는 겁니다. 왜? 전세가 없기 때문에, 전세에 대한 표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를 구할 수 있는 표본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역전세난인지 아닌지 자체를 알 수 없다는 거죠. 전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당장에 전세가 없어질 수는 없을 겁니다. 아마 기간이 매우 장기간 몇 년, 한 10년, 20년 정도 지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전세가 없어지겠죠. 네, 그래서 바로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전세가 없어진다 그러면은 줍줍이 타이밍도 알 수가 없다. 이 부분이 앞으로 향후 어렵다. 그러나 자, 지금과 같은 우리 이제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이런 국가, 그리고 저성장 국가죠. 그렇게 되면은 결론적으로는 최종적으로 종착지는 결국에는 똘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줍줍이와 똘똘이라는 부분들을 항상 이거를 잘 연구를 하시고 잘 분석을 하시고 대응을 잘 하셔야 된다. 결론적인 종착지는 똘똘이다. 똘똘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